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영국의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12월 초 인공지능 발전이 인류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과학계에서 차지하는 그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사람들이 다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구 멸망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고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세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이 나오자 핵전쟁, 인공지능과 함께 지구 온난화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실제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들리기는 좀 우스운 소리 같기도 해요. 이렇게 와닿진 않는데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지구 멸망 시나리오는 심심하면 나오는 과학계의 단골 이슈죠. 네. 가장 지구 멸망 시나리오가 많이 나왔을 때가 이제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20세기 말이었는데요. 네. 당시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 온다는 등 영화 아마겟돈, 딥 임팩트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기도 했었죠. 이때 이제 지구 멸망 시나리오는 지구와 혜성이 충돌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면서 대도시가 파괴되고 폭발의 열기와 먼지로 햇빛이 차단되면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는 모습이 아주 생생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특공대가 우주 공간에서 혜성을 폭발시키는 등이 줄거리죠. 네.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지구 이상 기상, 또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전염병 등이 다시 어떻게 보면 좀 종말론을 갖다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서 이야기를 한 가능성 있는 그 시나리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여기서도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행성의 지구 충돌입니다. 지구 멸망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소행성 충돌이 이슈가 되는 것은 과거에 소행성 충돌로 지구 생물의 95%가 멸종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또 6,500만 년 전 멕시코에 떨어진 소행성은 세계 전체에 혹독한 추위를 몰고 오면서 공룡을 전멸시켰고요. 1908년에 시베리아 이보다 작은 소행성이 엄청난 면적의 산림지대를 황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12월 초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마틴 리스 교수를 포함한 100여 명의 과학자들은 최근 소행성 충돌이 수세기 동안 인류가 당면할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경고하면서 글로벌 경보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멸망 시나리오 중 1번으로 그래서 이제 올라선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소행성 충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소행성 충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가요? 사실 소행성 충돌이 우리 생애에 일어날 이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난 30억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릴 정도의 큰 소행성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정도 그리고 최근에 산 정도 크기의 소행성이 3년마다 한 번씩 지구에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은 있습니다. 리프노프 모스크바 국립대 교수는 소행성 2014 6월 116의 궤도를 분석한 결과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3년 주기로 지구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분은 이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2014 6월 116이 지구와 충돌하면 그 피해는 2013년 2월 첼라빈스크에서 공중 폭발한 지름 17m 크기의 소행성보다는 1000배에서 한 8000배 정도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고 그 위력을 따져본다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약 40배 정도의 규모가 된다는 것이죠. 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앞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언급한 인공지능 컴퓨터가 지구를 멸망시킨다. 이 이야기는 또 어떤 거죠? 지구 멸망 시나리오 중에서 이제 두 번째가 인공지능입니다. 호킹 박사는 수십 년 안으로 현존하는 컴퓨터보다 수천 배의 능력을 갖춘 컴퓨터들이 인류의 권력을 찬탈하면서 10만 년 동안 이어진 인류의 지구 지배를 종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네. 인공지능 컴퓨터는 식량 분배와 발전소, 또 식수와 하수 처리, 금융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스템 전부를 통제를 하면서 인류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네, 기계가 인류를 지배를 한다면 영화 터미네이터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인공 전염병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아주 매우 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가장 위협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 아프리카를 휩쓰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 전파가 쉽지 않고 감염되는 사람들이 바로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래도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에볼라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거나 또 수일간 증상이 없이 장복하고 있다가 만일 발병을 하게 되면 엄청난 희생자를 낼 수도 있거든요. 또 이거 말고도 올해 초에 이제 중동 지역을 휩쓸었던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아주 치사율이 높은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공 전염병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변종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변종들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특효약도 없고 백신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변종들은 기후 조건에 따라서 급속하게 계속 변해나가면서 증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많은 미래학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어떤 변종 바이러스의 창궐, 전염병 이런 거를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네, 백신도 없는 이런 인공 전염병 정말 들을수록 으스스해지는데요. 그렇다면 네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핵전쟁입니다. 뭐 지구상에는 15,000개의 핵폭탄하고 탄두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가지고 있는 핵탄두만 가지고 인류를 몇 차례나 죽일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죠. 네. 2011년에 이제 미 항공우주국은 그쪽에 근무하는 과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히로시마급 원자폭탄 한 100여 개 정도 이상이 있는데 이런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핵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지구의 기온을 10년 동안 1.2도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의 기온 하강은 심각한 정도입니다. 몇십 년 동안 지구를 거의 공황 상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래학자들이 인도와 파키스탄 핵전쟁을 상당히 가능성 있게 보는 것은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이 나라들은 히말라야 빙하의 녹은 물로 먹고 살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물 분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결국 물 때문에 핵전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네. 또 뭐 이외에도 이제 텔레그래프는 입자 가속기 문제, 또 신적 존재의 실험 중단 등도 지구 멸망 시나리오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를 들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이렇게 지구 멸망 시나리오에 지구 온난화도 왠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 같이 방송을 하죠. 우리 유다현 씨의 예리함이란 뭐 항상 감탄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지구 멸망 시나리오에 지구 온난화가 들어가죠. 또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미래를 걱정하는 과학자라면 거의 모두가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 변화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IPCC죠. IPCC의 최근 보고서는 앞으로 지구의 기온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구 온난화가 세계의 종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데 인류가 온갖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계 인구가 90억 명에 달하는 시점이 되면 지구 온난화의 충격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과학자들이 지구 멸망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지구 온난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구 온난화를 늦출 것인가에 대한 세계적 합의와 또 탄소 저감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